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명나라가 된 지 한 달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건 뭐 땅에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그냥 파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G7 회의에서 이재명이가 배운 게 없나 봐요. 워낙에 좀 무식하고 하니까 배운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까지 체험을 하면서 개망신을 당했으면은 야 이거 진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느 쪽에 내가 서야 될지 그 정도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G7의 그 개망신이 아무런 이재명한테는 교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나토 회의조차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결정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의 지금 갈등 그리고 또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은 선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뭐다? 친중, 친러, 친북 국가다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선포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자폭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나토 정상회의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중동의 정세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서 정상회의 참석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있은 뒤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이 말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조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안 가기로 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애당초 지금 이재명이야 보기에도 트럼프 쪽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만한 건덕지나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지금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갈등이 미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또 이제 핵시설을 갖다가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사유로 들어가지고 왜 나토에 참석을 안 합니까? 오히려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를 사유로 해가지고 더 나토에 참석해도 모자랄 판인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나토 지금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회원국들 가운데 칠러, 친중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다 이제 친미 그리고 또 친일 뭐 그리고 또 뭐 친이 뭐 이쪽으로 이제 그 다 분류가 되는 국가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칠러 친중 친북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3년 연속으로 보여줬던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토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이재명은 이번에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지금 스트라이크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2022년도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된 것이다. 미친 인간인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이거 완전히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초보 정치인이 누굽니까? zelensky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국가를 물어보든지 간에 어떤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zelensky가 잘못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애당초 전쟁이 발발한 건 이유가 뭐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zelensky를 갖다가 비판해요. 그 사유도 뭐다?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다녔다. 이게 사유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친미 국가, 그다음에 친일 국가 이 지금 라인에 서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거와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이란 이거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어디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이란 편은 어떻게 됩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핵무기를 갖다가 가져가지고 대표적인 지금 칠러 국가로 분류가 되는 그런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란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지금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지금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지지 선언하면서 중동의 상황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나토에 지금 가가지고 입장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갑니까? 중동 상황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가야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참모들이 이재명한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장점과 단점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중동 전쟁이 확산하며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이재명이가 안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거 개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도저히 제가 지금 무슨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동의 갈등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중동 갈등이 더 심화가 됩니까? 아니 무슨 놈의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 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나토 회의에 가면 안 된다라는, 이게 무슨 개소리죠?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이란을 폭격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한테 무슨 공격이라도 합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친미 친일로 갈 것인가, 친중 친러로 갈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나토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놈의 중동 전쟁을 확산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죠? 애당초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속에는 나토 정상에 갈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게 두 명의 여자 아닙니까?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이에요. 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김영과 추미애 두 인간인데, 추미애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루비통 강을 건너버렸다.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가 이란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핵무기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에 대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했던 것도, 물론 이번 공격 자체가 이번 처음으로 됐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수많은 지금 작전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작전들의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를 갖는 걸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판단해 봤을 때는 몇 주 안에 충분히 뭐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 핵미사일을 갖다가 실제로 쓰는 것조차도 가능해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방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방 방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지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지,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무력이라도 써서 막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추미애라고 하는 인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방 공격, 국제법상 용납이 안 된다? 그럼 너는 어디 살고 있니 도대체 지금? 내가 봤을 때 추미애의 존재 자체가 국제법상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대요. 미친 여자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럼 핵무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니 미애야? 그게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북한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문제도 똑같이 얘네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핵무기 안 갖고 있다는데? 가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갖기 전에 끝을 내야지. 갖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개미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랍시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뭐라고 보겠냐고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미애가 당대표였죠. 그때 당시 베이징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었습니까? 공산당 무슨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 이런 데 가가지고, 저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신념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미친 인간인 거예요,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시진핑에 대해 가지고 신시대의 설계자래.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가 남중국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대만이 됐거나 필리핀이 됐거나 그렇게나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인데,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도대체 여당에 될 수 있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도대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절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게 비극인데, 돌아가가지고 명나라한테 쉐쉐하고 그런 국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딱 그 수준이 맞습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